안돼. 가루로 할 걸 그랬더니 망했다. 성심당 딸기 시루 케이크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준비한 재료는 케이크 믹스. 이거 미국에서 사온 건데 굳이 이 똑같은 모델이 아니어도 그냥 온라인에서 케이크 믹스라고 하는 거를 사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루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하려면 오븐을 써서 꽤 오랫동안 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트를 사서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저울에 계량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해서 0g 맞춰놓고 물을 240을 초과했죠. 빵은 평소에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걸 어느 정도 초과해도 괜찮은지 그 오류 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240을 찰떡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았어. 240g 맞췄고, 다음은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120. 식물성 오일이면 상관이 없고 120g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됐다. 부어주고, 그 다음에 계란은 3개가 들어갑니다. 이 계량되는 양은 이 제품의 뒤에 있는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계란 3개, 식물성 기름 2분의 1컵, 물 1컵, 이거를 인터넷에서 몇 g인지를 찾아가지고 계량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풀어가지고 저어준 다음에 넣을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이거를 이제 포크로 저어줄 겁니다. 이 노른자를 터트려줘야 되기 때문에 숟가락보다는 포크로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잘 풀어주면은 금방 이렇게 섞입니다. 왜 뜬금없이 성심당의 딸기 시루 케이크를 만드냐라고 하면은 곧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약간 기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곧 다 같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가져갈 케이크를 이벤트용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밑재료가 된 거고, 이 케이크 믹스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성심당 딸기 시루 케이크는 시트가 초코 시트야. 그래서 우리도 초코 시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양이 꽤 많아. 이게 믹서로 겁나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얼마 안 해줘도 벌써 이렇게 다 그 굵은 가루들이 다 풀리고 이렇게 초코 믹스가 만들어집니다. 집에서 만드는 초간단 성심당 딸기 시루 케이크 만들기.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맛은 다를 수 있어. 보면은 이게 공기방울이 살짝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틀에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을 쳐줘가지고 최대한 공기방울이 보이죠? 이것들이 안 보이게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오븐에 이 시트를 구워줘야 되는데, 다이소에 가면 이런 원형 틀을 팝니다. 이 크기는 적당히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정도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바닥에 종이호일을 일단 1차로 깔았고, 그 다음에 벽면에는 들러붙지 않게 종이호일을 붙여주려고 하는데 여기 남은 계란물들이 살짝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붓 같은 걸로 해서 안쪽을 이렇게 다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게 풀 같은 역할을 해줘가지고 종이호일들이 잘 붙을 수가 있습니다. 버터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틀에 빵이 붙어가지고 빵이 안 빠져나온다거나 이렇게 모양이 망가진다거나 이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틀에 부어주면 됩니다. 집에 이런 재료가 없다 싶으면, 이런 도구들이 없다 싶으면 다이소에 가면은 최대 5,000원, 싸면 1,000원, 2,000원으로 다 파니까 그걸로 해도 됩니다. 요새는 그 베이킹이나 이런 케이크 만드는 것도 장비바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이소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제 오븐에 180도에 32분을 해줘야 되는데, 가정용 광파 오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까지 고르게 열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온도가 좀 더 높아야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일단 넣어보고 중간에 꺼내 보면서 이 안에가 고루 익었는지를 이쑤시개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오븐 자체를 그 온도에 맞게 예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 먼저 오븐을 데워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예열이 돼서 뜨끈뜨끈한 곳에 집어넣고, 원래 180도에 30분 정도인데 이게 가정용이라서 온도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200도에 30분 시작.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성심당 딸기 시루 케이크 안에 들어갈 생크림이랑 딸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딸기입니다. 딸기는 이렇게 꽤 많은 양이 필요한데 이거보다 더 필요할 수 있어서 1kg 정도를 샀습니다. 꼭지는 다 공통적으로 따줬고, 이쁜 딸기들은 마지막 장식물의 위쪽으로 올리는 용도이고, 이 불규칙하게 생긴 애들은 편 썰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놔두는 용도로 쓰는 애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 딸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 지름이
똑같아야지, 이런 애들만 모아줘야지 초코 케이크를 만들 때 모양이 이쁘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세우는 용도로 쓰는 거고, 이렇게 크기가 작은 애들은 큐브로 썰어가지고 중간에 들어가서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잘 익은 것 같았고 먹어보면서 하고 있는데, 딸기가 진짜 그냥 설탕이에요, 설탕. 이렇게 해서 나오는 케이크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딸기랑 빵을 하는 중에 가나슈를 만들 겁니다. 가나슈는 생크림이랑 초콜릿을 중탕을 해서 섞어줘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가나슈에 생크림을 한 번 더 넣어줘갖고 연한 초코 생크림을 만들어줄 겁니다. 넣으면서 100g을 맞출 겁니다. 100g이 101g인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생크림은 물중탕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냄비 같은 데에 생크림 넣은 다음에 그냥 끓여주면 됩니다. 이것도 뽀글뽀글 끓여질 정도로만 이렇게 저어주면서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초콜릿은 여기다가 중탕을 하기 위해서 부어줄 겁니다.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그 초콜릿인데, 이건 그 가나슈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녹이는 용도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들이 바로 먹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큐브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물 중탕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냄비 같은 거에 물을 끓인 다음에 이런 스테인리스 보울에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어주는 게 중탕이라고 하는 건데, 물중탕 한 2-3분 정도 이렇게 계속 저어주면서 초콜릿을 녹여주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물 같은 액체 같은 초콜릿이 됩니다. 녹인 초콜릿에 지금 이걸 바로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면 가나슈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최대한 이렇게 다 넣어주고요. 이게 온도가 비슷해야지 잘 섞인다고 해요. 약간 베놈이 물들이는 것 같아. 악에 물들이는 중. 이게 지금 100대 100으로 들어간 건데, 여기에 이제 생크림을 200g 정도 추가로 넣어줍니다. 이거는 똑같은 생크림인데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둔 겁니다. 200ml를 사용을 합니다. 냉장고에 있던 거라서 아까 그 상온에 있던 휘핑이랑은 좀 질감이 다르죠. 케이크를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휘핑을 만드는 과정일 겁니다. 쿠팡에서 10,000원 한 중반 정도 하는 휘핑 기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휘핑 기계가 없으면 손으로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품이 일어날 때까지 겁나 계속 막 돌려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이런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휘핑이 쳐집니다. 최대한 이렇게 기울여줘서 해야지 거품이 사방팔방 안 튑니다. 이게 다 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만져보면 아는데, 해보면은 이렇게 굳어있죠. 이렇게 안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생크림이 완성이 된 거라고, 휘핑이 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나슈랑 생크림을 섞어줄 겁니다. 다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식혀놨고, 이게 실제로 만드는 시간 자체는 그 재료 준비하는 것들 오래 걸리진 않는데, 식혀주고 오븐 돌려주고 이런 시간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좀 소비가 된다. 오, 약간 묽긴 한데 아직까지. 오, 그래도 어차피 샌드용이니까. 초코 생크림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렇게 휘핑을 치다 보면은 이게 완성이 됩니다. 꺼냈을 때 안에가 촉촉하잖아. 사실 이렇게 흔들었을 때 흔들리면 안 돼. 겉으로 봤을 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이런 나무 젓가락 같은 거나 이쑤시개로 이렇게 꽂았다가 빼면은 초콜릿이 묻어나오죠? 이거는 망한 거야. 더 해야 돼, 더. 한 200도 정도로 25분에 30분 정도 하니까 빵 굽는 냄새가 나고, 이걸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안 나오죠?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되면 이 빵은 잘 구워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코 시트가 완성이 됐고, 상온에 15분 정도 식혀준 다음에 생크림이랑 딸기랑 이걸 디핑을 해주면은 끝입니다. 이게 종이 호일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틀에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그 윗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줄 거야.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아직도 열기가 있는데 최대한 수평을 맞춰줘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잘 잘렸어. 다음으로는 이걸 3등분을 쳐줘야 돼. 이 시트 사이사이 생크림이랑 딸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나쁘지 않게 됐어.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안 돼. 바로 할 걸 그랬더니. 망했다. 일단 망했지만 계속 할 수 있어. 이거 커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게 프로다.
이 다음으로는 이 시트에 생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고정이 잘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콕 찍어서 얘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이랑 설탕을 1대1로 만든 시럽입니다. 시럽을 이렇게 붓으로 발라주세요. 난 멘탈 터지지 않았어. 괜찮아. 자, 발라준 다음에 짤주머니 같은 걸로 하는데 짤주머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최대한 수평을 맞춰가지고 펴주면 됩니다. 딸기를 가운데다 큐브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생크림을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거를 딸기를 이걸 이렇게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그래야 맞아. 내가 대전에 살았으면 그냥 성심당 케이크 사 먹었다. 이 정도 한 다음에 자, 망한 두 번째 시트가 계속 부서지는데 시트를 올려줍니다. 망한 거 같죠? 망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줄게. 이왕 찢어진 거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크림을 시트 내가 깜빡했는데 이거 원래 생크림 바르기 전에 시트를 묻혀줘야 돼서 지금이라도 묻히고 있는 겁니다. 이미 케이크 성심당 케이크는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어차피 집에서 홈메이드로 하는 거라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잖아. 이 생크림이 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서 그냥 이게 최대한 안 쓰러지게 이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쓰러지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딸기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높아. 그래서 쓰러지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세울게. 눕힐게. 그냥 이거는 이제부터는 내 오리지널이다. 중간에 빵을 세로로 자르지 않고 가로로 자른 다음에 이쁘게 잘랐으면은 이쁘게 완성이 됐을 것 같아. 그게 아쉽네. 아니 너무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여기 빵을 좀 넣어주던지 그래, 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일자로 맞춰야 될 것 같아. 얘가 있긴 해가지고. 보수 공사를 좀 해볼까? 얘도 이제 위험한데 안돼! 이거는 망해가는 피사이 사탑 케이크라고 이름을 지기로 했어. 아, 왜 다 무서워. 이게 원래라면 수평이 잘 맞아야지 이게 쓰러지지 않는데 지금 그게 안 된 거야. 자, 여기 사이를 이렇게 해서 야 잘 붙어봐. 어디 가지 말고 잘 붙어있어. 너도 잘 붙어있어. 근데 쓰러지지 마. 이거 약간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피 버스데이 해리 이 느낌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쓰러지지 마. 완성. 완성은 했잖아. 이거 먹을 수 있어. 잘라 먹으면 되지. 먹자. 우리 먹자 이거. 그래. 짠.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된다. 이게 중간에 집안이 다 무너졌는데 무너지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빵 구울 때 썼던 틀을 이 모양에 맞춰갖고 이렇게 해놨고, 크리스마스 파티용 원래는 성심당 딸기 시럽 케이크였던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을 해봤는데 가져가는 거는 이 밑에 마호가니 원목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김치통 다이소에서 팝니다. 올려줍니다. 크기가 딱 맞아. 이게 김치통의 뚜껑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흔들려. 이렇게 해서 냉장고 보관한 다음에 파티에 쓰면 됩니다. 완성. 짠. 네. 일단 이게 이게 뭔지 아세요? 그거네. 아주 집어진 락앤락이야. 이거 김치통입니다. 이게 다이소에서 딱 맞았어. 어때요? 아, 야, 머리 좋다. 하신 거 이렇게. 네. 우와. 짠. 와.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아, 근데 맛있겠다. 옆에가 다 묻어졌어. 이거 보면은. 괜찮아요.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딸기 왕창이다 이거. 그래. 나쁘지 왕창, 않아. 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